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원래 오늘 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중계를 했었어야 됐고 또 새벽에 중계가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건드렸어요. 청소하다가 분명히 제가 뭘 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거라 그냥 완전히 다 안 되면 그냥 포맷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어느 한 부분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소리 부분이라 뭐 다시 포맷을 하기에도 그렇고 이것저것 막 하는데 제가 또 컴퓨터를 잘 몰라요. 방송 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막 부탁드려서 이것저것 해보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저거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 방송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돌아온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먼저 좀 끝내고 나중에 제가 알아서 또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공인구 이 터널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공인구라고 합니다. 20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새롭게 사용될 리그 공인구인 나이키의 터널 비전 멜린 매치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이키의 에어로 트랙 기술을 접목한 이 공인구는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든 공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공중에서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의 디자인은 기하학적인 패턴 가운데 밝은 오렌지 컬러의 원이 삽입되어 선명한 무늬가 들어가 있고 질서가 없는 것 사이에 균형을 부각시키는 무늬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무시한 채 오직 축구에만 집중하는 선수들의 능력을 더욱더 강조한 것이라고 하며 또한 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인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트로피가 함께 새겨져 있어서 선수들의 의욕을 더욱더 북돋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공인구 나이키의 새 공인구는 2월 22일 첼시와 토트넘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다라고 하네요. 올해처럼 또 이렇게 완전 원사이드한 시즌이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에게는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네요. 저기 보시면은 이게 트로피가 새겨져 있죠? 네. 이렇게 안 보여? 잠시만요. 한 번 더 줄여야겠어. 더 줄여야겠어.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네. 이동국이 만 40세 선수 중에 시장가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이적시장 전문 매체에서는 16세부터 40세까지 나이별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를 꼽았으며 그중 이동국이 만 40세 선수 중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 시즌 9골 2개의 도움으로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선수는 킬리안 은바페가 만 21세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았고 은바페의 시장 가치는 2억 유로 2,780억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가 만 32살의 선수 중에서 시장 가치가 1억 4천만 유로 1,795억으로 제일 높았으며 7,500만 유로 962억의 호날두가 35세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이동국은 의사협회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동국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방역용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했다고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국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동국 선수가 의료계에 마스크를 헌정한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응원이고 보탬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언론 등을 통해서 코로나가 국가보건위기 사태를 맞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무엇보다 기증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서 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좋은 일은 항상 칭찬을, 좋은 일을 했죠. 네, 이렇게 마스크. 되게 유명한 마스크죠. 저는 한 번도 이거를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뭐, 어디서 이걸 판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항상 이거 사야겠다라고 눌렀을 때 항상 품절이에요. 네. 잘 구매해서 좋은 데 쓰이는 거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FC 포르투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르투는 비토리아 SC와의 경기에서 마레가가 당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으며 포르투는 비토리아와의 경기에서 마레가가 돌발적으로 행동한 일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포르투와 포르투 팬들은 반복되는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해 과감한 행동을 취한 마레가와 연대를 해서 함께할 것이고 포르투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가장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펼쳐졌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포르투는 인종차별 챈트 및 증오 범죄와 앞장설 것이며 팀은 경기장에서 계속 싸울 의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 11번 선수가 마레가 선수인데 포르투에서 되게 잘해요. 아마 지금 옆모습이라 그렇지 얼굴도 되게 크고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특히 팬콜한다. FM 하신 분들은 다들 봤을 만한 아주 팀의 주전 공격수인데 이 비토리아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뛰고 있는데 이 마레가 선수가 갑자기 교체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선수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경기장 내에서는 이 마레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챈트가 구호적으로 외쳐졌거든요. 그걸 들은 마레가가 이제 흥분해서 화가 나서 이 팬들에게 아주 강한 제스처, 지금도 뭐 법규를 날리고 있고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뭘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이 후반 한 70분 정도였고 스코어가 2대1로 포르투가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 갑작스럽게 교체 사인을 보내면 손가락을 돌리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그걸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포르투 선수들이 그러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뭐 약간 이런 제스처로 말려요. 근데 마레가가 이때 엄청 벌써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몇 명, 한 2명 정도가 계속 가서 막 강하게도 말려보고 좋게도 말려보고 했지만 벌써 마레가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제어가 안 됐고 지금 지금 법규 날리는 것만 봐도 저 선수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인종차별에 견디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가 교체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댓글에 써주셨는데 마레가 선수는 이 비토리아 SC라는 팀에 관계가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선수는 2016, 2017 시즌에 이 팀에서 1년 임대 와서 14골이나 넣었고 FA컵 결승에 올리는데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선수인데 뭐 지금은 상대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과거 자신들이 1년 임대 때 정말 응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좋아하기도 했던 선수인데 그런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구호를 외친 거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실망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몇 배 더 크겠죠. 혹시라도 이 선수가 요때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나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댓글에도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 여기 유튜브 가면 볼 수 있게 주소도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짧으니까 잠깐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사네에게 관심을 접은 바이에른 뮌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뮌헨이 르로이 사네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사네는 지난 여름 미넨 이적에 가까웠으나 커뮤니티 쉴드에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무산이 되었었는데 뭐 회복이 되면 다시금 미넨이 이 사네를 데려가지 않을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관심을 접은 듯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네가 에이전트를 바꿨다라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합의했었던 계약 조건에 대해서 모두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네는 이 과정을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키커는 이에 뭐 클럽 수뇌부들도 만나봤고 미넨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만나봤는데 사네에 대한 관심을 접었고 오히려 지금은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티모 베르너는 6천만 유로 775억 사이에 방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베르너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입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과 영입전에서 이겼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네? 사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리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십자인대 부상은 좀 크죠? 이전에 이 선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십자인대를 다치고 나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 차이는 사실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미넨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시 얘가 에이전트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사네를 데려오려면 또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선수와도 협상해야 되고 뭐 구단과 협상할 때도 에이전트가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시 다 알려줘야 되고 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뭐 십자인대 부상도 크겠죠. 네. 사네는 일단은 관심을 접는다고 하지만 사네가 복귀해서 또 잘하면 다시금 관심 가지지 않을까. 미넨도 왼쪽에 이선 자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망을 믿고 가기에는 부상도 너무 많고 사네에 있으면 뭐 독일 선수에다가 여러 가지로 또 만족스럽겠죠. 근데 일단은 복귀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은 현재 발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관 구루이치를 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 측에 따르면 리버풀은 올여름 구루이치를 팔려고 하며 23살의 구루이치의 이적료로 2,500만 파운드, 3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 선수 담당인 줄리안 와드가 말하길 그동안 꾸준히 클롭에게 구루이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으며 리버풀은 헤르타 베를린에서 자신의 투박함을 발전시킨 이 구루이치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루이치는 올 시즌 19경기에 선발 출전해 3골,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경기당 평균 1.4 태클, 0.9 인터셉트, 2.4 클리어링, 1.3 드리블을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발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1군 주전에 들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클롭에겐 이미 많은 미드필더 자원이 있으며 핸더슨, 파비뉴, 바이날둠,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케이타, 제임스 밀러, 랄라나, 커티스 존스 등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리버풀에게서 기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네. 다들 주무시나 했어요. 주무실 시간이죠 또. 램파드가 꿈꾸는 다음 시즌 첼시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램파드가 처음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 그는 영입 금지로 인해서 스쿼드를 개편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첼시는 진짜 일리업사님 쿠키 10개 조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재는 풀렸고 드디어 프랑크 램파드의 새로운 라인업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킴 지흐를 680억 정도의 금액으로 데려왔고 이제 여름에 이제 완전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 미뤄졌었던 많은 선수들의 영입들이 올 여름에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램파드의 위시리스트를 살펴보면 골키퍼, 윙포워드, 레프트백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램파드가 원하는 선수들을 전부 다 얻는다면 다음 시즌 첼시의 변화된 선발 라인업을 상상해 봤을 때는 이런 베스트 11이 꾸려질 것입니다. 골키퍼에는
셰필드에 현재 임대가 있는 핸더슨이 있고요. 리스 제임스, 리디거, 토모리, 벤치렐, 중앙에는 꼬바찌찌, 캉테, 치크, 그 다음에 뭐 산초와 하킴 제유, 원톱에는 타미 아브라함이 서는 게 지금 램파드가 가장 원하는 뭐 베스트 11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청 젊죠. 엄청. 이런 정도면은 사실 만약 이게 다 형성이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어린 나이 때 선수들이 함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게 되면서 공수를 함께 아우러서 이제 빌드를 움직일 수 있는. 하지만 이렇게 가져갔을 때 결국 안 좋은 점도 나중에 생기는 거죠. 나중에 바르셀로나처럼 이 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선수들이 같이 늙어가게 되면서 팀의 텐션이나 스피드가. 가이버님 쿠키 100개 조던. 나도 쏠 줄 안다. 가이버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쏠 줄 안다. 빵야 빵야 빵야. 가이버님 다시 한번 쿠키 100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에 뭐 쭉 빠지면 근데 뭐 당장은 원래 전성기라는 게 뭐 이 극강으로 올라온 이 선수들의 포텐이 함께 아우러지고 뭐 이게 잘 발산이 되면서 팀에 이제 퀄리티를 올려주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램파드는 요런 젊은 선수들과 이 경험이 젊지만 경험이 또 많은 선수, 그 다음에 산초는 또 잉글랜드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님.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돈을 쓰려면 결국에는 골키퍼, 왼쪽 풀백, 산초 요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는 선수고 지혜도 영입을 했으니까. 근데 그 금액을 한 번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맨유도 지금 데이아를 뭐 정리해야 되고 핸더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핸더슨이 요즘 너무 잘해주니까. 데이아는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 금액을 주고 레알이 데려가려나? 뭐 데려간다면 무조건 레알이거든요. 근데 쿠르투아도 좀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핸더슨이.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의 중계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리버풀 에코가 전하길 이번 시즌 리버풀의 중계 수익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프로 축구 리그 중계권 가치는 3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데 2016부터 2019 시즌 프리미어리그 산하 클럽의 중계권의 가치는 총 85억 파운드, 우리나라 금액으로는 13조가 넘는 13조 1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중계권의 가치는 올해 새로 측정이 되어서 2022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근래에 프리미어리그 상승세로 해외 시장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 가치가 더욱더 폭등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 아마존이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 대한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프리미어리그 가치는 총 이제 1조 800억이 더 늘어난 92억 파운드, 14조 2천억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팀의 해외 중계권 수익은 리그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이와 같은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으로만 1억 7,500만 파운드, 2,7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를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올라가는 순위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좋죠. 위르겐 클롭이 자신은 이탈리아 아리고 사키의 전술 이 AC 밀란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은 그의 팀이 전설적인 AC 밀란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클롭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내가 보고 배운 코치 중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아리고 사키다. 그가 AC 밀란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현재 나의 팀,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내가 감독이 되었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의 기반은 아리고 사키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고 사키라는 사람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AC 밀란의 감독이었고, 이 아리고 사키는 토탈 풋볼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져왔으며, 뭐 그 당시는 사실 네덜란드 축구, 우리가 토탈 사커를 하잖아요. 그런 축구들이 클럽으로부터 국대로부터 막 인기가 있던, 결국에 네덜란드가 1994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거라고 막 예상했던 것들도 그런 네덜란드의 강세가 있었죠. 물론 우승은 브라질이 했지만. 아리고스키 팀은 지역 방어와 오프사이드 트랩, 그리고 사사이 포메이션으로 구축된 전술인데요. 아리고사키 전술 중에 사실 지금 많이 쓰여 있는 건 전방 압박 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초입부터, 하프라인 초입부터 이제 막는 건데, 근데 그때 아리고사키의 전술은 그런 약간 단점이 있었대요. 저도 들은 건데, 좀 약간 전방 압박은 맞는데 너무 위에서 막았다. 그래서 이 뒷공간을 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지금과는 또 다른 오프사이드 트랩의 유형이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개인 방어가 워낙에 좋아서 그렇게 뒷공간을 뻥 뚫어놓고 올라와도 데인마크에서 뺏기지 않으니까 역습을 바로 갈 수 있는, 사실 전방빌드 압박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역습을 갈 수 있는. 지금 젊은 감독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걸 하려면, 그거를 90분 내내 하려면 결국에는 3명의 교체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그걸 90분 내내 꾸준히 해야 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은 사실 뭐 만들 수도 있지만 좀 젊으면 좀 뭐랄까 가지고 있는 특혜 아니겠습니까? 젊은 게 왕이잖아요. 나이가 어린 게 왕이고, 그런 것처럼 뭐 이 체력 훈련으로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젊은 감독들이 특히나 어린 선수를 약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죠. 아무튼 뭐 아리고사키 클럽의 약간 지금 전술을 봐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네. 토트넘의 2020-21 시즌 홈킷의 유니폼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2020-21 시즌 홈킷이 유출이 됐고요. 나이키가 이제 유니폼을 만드는데 뭐 훨씬 과감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토트넘 2020-21 시즌 홈킷의 흰색 베이스는 네이비와 옐로우 장식이 짝을 이루게 되며, 바르셀로나 어웨이 셔츠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옷깃은 옐로우 장식이 있는 네이비가 곁들여져 있고, 특히 안쪽에는 측면에 지그재그, 여기 지금 뭐 이런 거를 뭐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지그재그 줄무늬가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손흥민이 처음 왔을 때 그때 나는 오히려 느낌이 비슷한데, 뽕색 빠진 거 빼면은. 네. 또 뭐 입고 뛰면은 나을 수도 있다고 많은 팬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유니폼 있잖아요. 안 입어도, 그러니까 선수가 안 입어도 그냥 걸려 있는 것만 봐도, 모습만 봐도 이쁜 게 그냥 이쁜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는 모르겠어요. 제 디자인적인 약간 취향이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별로예요. 저한테는. 아싸리 그냥 흰색 많이 들어가 있는, 그냥 그게 훨씬 이뻤던 것 같아. 뭐 무늬도 이상을 넣어가지고 저게 뭐야? 요즘 나이키는 1티어 유니폼 파는 이제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한테는 엠블럼하고 나이키 마크만 이뻐. 나머지는 다 별로야. 뭐 재질은 좋겠지, 비싸니까. 아무튼 별로입니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은퇴를 선언한 카시아스가 자신의 SNS로 나는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거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본인이. 카시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은퇴는 물론 이번 4월에 있을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나는 은퇴 결정에 대해서 포르투에게 말을 했고, 뭐 이제까지 나를 믿어준 포르투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다. 많은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선수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많은 존경을 받은 채 선거에 나서려고 한다.
139명의 집행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은퇴를 하면은 축구 행정가를 준비했던 카시아스는 스페인 축구 최고의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제2의 인생이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정치의 세계로. 근데 스페인 축구 이 단체 자체가 좀 많이 썩어서 카시아스가 뭐 그런 걸 뭐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거라면 충분히 뭐 박수 받을만 하겠죠. 네. 똑똑한 선수니까 경험도 많고 선수로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보고 배웠겠죠. 뭐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것도 다 라인이더라고요. 스페인 어디나 라인이야. 뭐 정치는 라인이 아닌 데가 없어. 축구는 이제 뭐 곧 정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리버풀이 티모 베르너의 775억 바이아웃 조항의 발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티모 베르너의 영입을 위해서 라이프치히와의 협상을 진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공격수 이 베르너 이번 여름 클롭의 타겟으로 부상을 했으며 지금은 마이클 에드워즈가 독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은 베르너의 협상을 열었고 또한 전진을 위해 그들이 베르너를 영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팀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4월이 끝나기 전까지 현재 계약에 있는 바이아웃을 위해서 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돈 뭉치를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이전에 나왔던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면 티모 베르너의 바이아웃은 본인의 성적에 따라 달라져요. 케이타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케이타는 이제 바이아웃은 아니지만 나비 케이타가 라이프치히에서 뛸 때는 라이프치히가 챔스에 나가게 되면 케이타의 이적료가 얼마,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되면 얼마, 그냥 아무것도 못 나가면 얼마. 제일 높은 거죠. 챔스가 나가면 더 비싸. 만약에 챔스가 800억, 유로파리그 나가면 700억, 그냥 리그 나가면 500억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나비 케이타는 오기 전에 조금 불성실했던 것도 맞고요. 태업이 있던 것도 사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당시 뭐 리버풀에게는 운이 좋은 거죠. 아무것도 못 나갔어요. 라이프치히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좀 그래서 좀 싸게 샀죠. 원래 더 비싸게 살 수 있었지만 근데 티모 베르는 달라요. 개인의 성적에 따라 비싸져요. 얘가 뭐 30골 넣으면 얼마, 20골을 넣으면 얼마, 10골을 넣으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티모 베르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그냥 골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지금 뭐 상황으로는 한 775억의 바이아웃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라이프치히가 좀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닌 선수도 있지만. 크리스토프 테루어가 전하길 이 크리스토프 테루어는 벨기에 이제 사람인데 벨기에 자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뭐 공신력이 탑이라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토프 테로가 전하길 맨시티가 챔스를 못 나가게 된다면 케빈 데 브라이너의 연봉은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데 브라이너의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본인이 입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풋볼 리스크에 따르면 브라이너는 챔스에 나가게 되면 기본 연봉 외에도 150만 파운드의 보너스를 받고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면 100만 파운드의 추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맨시티가 UEFA 징계를 받게 되면 데브라이너는 로열티 및 자신의 초상권 권리를 포함해서 보장된 연봉의 최소 10%, 최소가 10%예요. 10%를 잃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 선수니까 이런 10%, 그다음에 초상권 권리, 로열티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엄청 큰 타격까지는
몇 푼만 가져도 짜증나잖아요. 보험 같은 거, 연금 이런 거 나가면은 막 짜증나잖아요. 똑같죠 뭐 얘도. 기성용이 MLS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성용이 스페인 팀과 미국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이적 시장의 정통한 관계자는 스페인 2부 팀이 기성용에게 올 시즌 잔여 3개월만 뛰는 단기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며 해당 팀 감독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구단도 좋은 대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팀은 세군다 리그의 우에스카로 알려졌으며 또한 기성용은 스페인 행을 고려했었지만 현재 또 4개 팀 정도의 MLS 팀이 러브콜을 보내서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에스카는 스페인 2부 리그 세군다 소속이며 올 시즌 리그 4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승점이 이제 1위 팀과 크게 나지 않고 있고 감독은 라요 바예카노에서 감독을 지냈던 스페인 출신의 미셸입니다. 현재 우에스카에는 일본인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가 뛰고 있기도 합니다. 네. 미국은 이제 연봉 상한선이 있지만 그 연봉 상한선과 상관이 없는 선수를 지정하면 뭐 연봉을 얼마 주든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비싼 대우를 받고 미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본인 영어도 할 수 있고 물론 가족들과는 좀 또 멀지만 뭐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리버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16강 토너먼트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리버풀은 이미 내년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첼시가 맨유에게 패배한 것은 리버풀이 뭐를 하든지 4위 안에 드는 것을 보장해 주었고 클럽은 12경기를 남겨두고 5위 토트넘보다 현재 36점이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리버풀이 좋은 시즌 보냈다 하지만 이만큼 좋은 시즌을 또 보낸 적이 없으니까요. 남은 경기 숨만 쉬어도 그렇습니다요. 공 이쁘죠? 2020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사용될 공인구가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스탄불 20며 유럽과 아시아가 접하는 도시에서 개최가 된다는 것에 영감을 받아 공 전체에 이스탄불 지도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강이 공인구 중앙에 위치되어 있으며 보라 색상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릴 16강을 시작으로 이 경기 모든 경기에 이 공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주영이 결승골을 넣으며 서울이 멜버른을 1대0으로 제압하면서 2조 선두 등극에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아시아 무대로 돌아온 FC 서울이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주영이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멜버른에게 1대0으로 요게 전반 일찍 터졌어요. 그 김주성 수비수가 올려준 크로스가 흘러 박주영에게 왔고 박주영이 아주 침착하게 골을 넣었죠. 이게 결승골이 될 줄 몰랐는데 어차피 첫 번째 경기의 승리가 중요했다. 전북은 좀 일본 팀에게 쥐어터졌지만 또 서울은 호주 팀을 이기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뭐 거안과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이 태국 팀이 경기 끝났을 거예요. 지금 끝났겠네. 그럼 이거는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그 경기 하기 전이었으니까 잠깐의 1위. 지금 아마 그 경기는 베이징 고안하고 태국 팀이라 고안이 한번 제가 팩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내일 수원 비셀고베 팀하고 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이다. 잠깐만. 서울 1위네요. 똑같아요. 베이징 과운도 치앙라이 유나이티드하고 1대0으로 끝났는데, 네. 똑같네요. 이니에스타? 선발 뛰겠죠. 리그에서 잘 뛰니까. 서울의 1위 잠깐이지만 첫 경기에서 승리도 축하합니다. 1위도 축하하고. 스카이 스포츠, BBC에도 지금은 다 보도가 되었어요. 무리뉴가 직접 언급하길 손흥민은 시즌 아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다시 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구단의 발표 그대로다. 손흥민은 수주간 결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부상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우리 팀의 전력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석 달 전 우리는 4위권과 승점이 11점 차였는데 그 차이를 따라잡았으며 지하 12층에 있다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4층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계단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다. 포기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싸우든가. 우리는 베란다에서 기어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손흥민이라는 계단이 사라졌지만 기어 오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4위 경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전 8골절로 인해서 여러 주 동안 아마 아웃될 거고, 이번 시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또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국적의 27살 손흥민은 이번 주에 수술을 받을 것이며, 이는 그가 이번 수요일에 있을 라이프치히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토요일 프리미어리그 첼시 경기에 결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이미 1월 사우스햄튼전에서 부상당한 해리케인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태이며,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전을 포함한 지난 5경기에서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의 결장은 모우라와 베르흐인, 이 선수들, 그리고 페럿, 많이 공격수에서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악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니까 당연히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고,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도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마무시한 선수잖아요. 우리가 당장 저번 경기를 봐도요,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양발을 쓸 수 있는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침착한 골이 또 들어갔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모우라가 원톱을 그대로 뛸 테고, 아마 베르흐인은 왼쪽도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또 이선은 다른 선수, 페럿은 안 쓸 것 같아요. 페럿은 항상 힘들 때마다 안 쓰더라고요. 지금 이번엔 쓰지 않을까, 조금이라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뭔가 페럿 썼을 때 무리뉴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 몇 가지 기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쥐어 짜가지고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케인이 없는 살림에서 혼자 연속 5골을 넣으면서 이 팀의 승점 3점도 가져다 주고, 비길 경기도 이기고 질 경기도 비기게 만들어준 선수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감독이건, 무리뉴가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12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계단이 없다, 우리 팀에. 하지만 계단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진 않는다.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의지겠지만, 이 계단이라는 아주 훌륭한 필요한 게 없다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많이 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포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요. 토트넘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응원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팀들은 손흥민이 얼마나 위험한 선수인지 아니까 뭐 약간
선수 다친 게 다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위험한 선수가 빠졌다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토트넘 팬들도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날 유독 좀 팔이 아파 보였어요. 원래 그 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전전 경기죠, 지금의. 전전 경기에서 팔을 다쳤었는데 이날은 뛰면서 유독 많이 아파했고, 그리고 진짜 막 어깨 돌리고 할 때 손흥민이 막 좀 아파도 그렇게 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스타일이. 우리나라 선수들 대다수가 좀 그런데, 근데 그날따라 유독 좀 이렇게 팔도 많이 돌리고 팔도 계속 만지고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전반전 끝나면서도 한번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힘든가 했는데 후반전 다 뛰고 풀타임 뛰었으니까, 그래서 뭐 치료 받으면서 시즌을 보내겠거니 했는데, 검사를 받아본 결과 좀 이게 뭐 치료로 될 게 아니라, 재활로 될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 옛날면 지금도 나오지만, 사진이 나오지만 이전에 다쳤던 부위이기 때문에 요게 또 심해지면, 근데 계속 이제 오른팔에 다치잖아요. 걱정되는 거지 뭐. 사람들은, 선수도 그렇겠지만 재활보다는 그냥 수술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의료진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손흥민도 승부욕이 강한 선수니까 재활을 하고 싶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피셜입니다. 무리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올 시즌 나름 결국은 무리뉴도 최종 목표는 챔스와 뭐 좀 더 할 수 있다면 FA컵, 뭐 최대를 말하는 거지만 목표 중에 그걸 하려면 손흥민이 가장 필요한데, 이 선수는 전술의 하나예요. 뒷공간 타는 거에서는 엄청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아깝지.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떠난 기성용을 뭐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오스트리아에 뛰고 있는 뭐 황희찬을 생각할 거야, 아니면 벨기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승우를 생각할 거야. 해외 경기 보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마감을 손흥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좀 많이 섭섭할 테고 서운함이 있겠죠. 근데 손흥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올 시즌 그냥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손흥민에게는 여러모로 다사다난하다. 네. 그래도 저는 생각하는 건, 부상은 뭐든 안 좋지만 그래도 축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발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부상을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저는 손이 낫다. 오히려 발은 훅 갈 수가 있어요. 손흥민이 정말 스피드를 또 장점으로 갖고 있는 선수니까 좀 잘 쉬면서 팔 재활도 잘 하고, 네.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수술까지 결정했는데 갑자기 뭐 선두 먹고 확 나을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뭐 조기 복귀하면 좋죠. 근데 다 낫고 빨리 뭐 하다 보니까, 뭐 수술도 빨리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나와가지고, 뭐 홍삼 맨날 먹고 잘 먹어라. 진짜 도가니 많이 먹고 뼈에 붙는 거 좋다라는 거, 좀 도핑이 안 걸리는 걸로 많이 먹으면 잘 붙었으면 좋겠네요. 짱짱하게. 골절이라고 했죠?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와 락사에서, FN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유튜브는 아니에요. 트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관련 없는데 팟빵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청취수라고 해야겠죠? 청취수가 한 1000에서 2000, 좀 안 나올 때는 800 정도? 그 정도 나와요. 이거는 사실 유튜브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팟빵에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팟빵은 라디오 이제 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라디오 느낌의. 근데 팟빵 분들에게
원래 팟빵분들이 이걸 듣기만 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말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보여드릴 것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이제 팟빵이에요. 네. 순위나 이런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걸로 볼까요? 차라리 이걸로 보겠습니다. 팟빵을 들어오면 이제 오디오 광고, 에피소드 후원 이런 게 나오죠. 뭐 정기 후원이나 유료, 제가 이제 무료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팟빵을 오래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했고, 그리고 저는 제 컨텐츠에 있어서 팟빵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 음성만 따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팟빵을 이제 꽤나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정산을 못했어요. 결국 뭐 돈 이야기예요. 근데 조회수는 제가 어디에든 올리든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정산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팟빵은 사실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정산을 못했으니까. 이게 왜 약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번 달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는 700원을 번 거고요. 뭐 후원은 그런 거 없고, 12월 달은 한 달 동안 후원금이 1,000원에다가 수익금이 1,500원이 정도예요. 네. 한 달에 많이 벌면 뭐 1,500원, 1,000원, 1,100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600원도 안 될 때도 있고 이런데 결국 저도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컨텐츠가 그럴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유지가 힘들어요. 사실 여기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송하는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어디다 올리면 계속 신경을 써요. 얼마나 들으셨지? 뭐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게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사실 되게 멘탈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멘탈은 아닌가 봐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오늘 말고, 원래 사실 예전에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거를 올해 1월 1일이 되면은 그냥 유료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오늘 하는 이유는 오늘이 아직 12시가 안 넘었으니까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생일이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약간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2월 달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1년에 생일이 대체 몇 번이냐고? 내가 생일이라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증이라도 해야 되나? 인증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두 사커에서 생일 관련된 이 문자를 받았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네. 그거 하나. 그래서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충전밴 는준이님 쿠키 10개 조던. 생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금액은 1시간을 넘지 못하면, 제가 뉴스를 가져왔을 때 30분 무조건 이상 1시간을 넘지 못하면 100원이에요. 1시간이 넘으면 200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할 때는 또 길게 하고, 아니면은 뭐 좀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너무 짧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시면은 뭐 안 나오는 거는 뭐 안 나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는 근데 10분? 20분 정도만 들어주시고
뭐 그게 1,000원이건 하루에 2,000원이건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열심히 방송하면 그래도 전기세 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2180개 조던. 얼마 안 남았지만 조던홍 생일 축하합니다. 물결표 힘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소. 진짜 일리 없어님이 생축. 2,180개를 또 후원해 주셨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안 남았죠. 10분 남았죠. 네.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끝날 때 말하려고. 요때 말하려고. 왜냐면 일찍 말하면 너무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네. 카카카카카 오토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생축 감사합니다. 사실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을 오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좀 며칠 전에 챙겨 먹어 못 오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때 들었으니까 됐고 친구들이나 없더라고요. 없을 수 있지. 다 바쁜데 어떻게 야지모님 쿠키 100개 조던. 와 38살.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다 바뀌었어요. 저 나이도 있고.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실 마음은 그래 다 사는데 바쁘고 하는데 내 생일을 왜 챙겨줘. 자기 가족들 생일이나 챙기고 자기 자식들 생일이나 챙기면 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문자를 2개 받았거든요. 두사커랑 아이디어 무슨 그 사이트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ABC 마트다. 쿠폰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제 두사커도 쿠폰 가져가라고. 그래서 요럴 때 제가 방송한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방송 안 했으면은 아예 한마디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냥 혼자 쓸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음이 꿍하긴 하겠지 사람인데. 근데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이제 풀친으로 그래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더 얘기하면 눈물이 많아요 원래 좀. 아무튼 그래서 방송 이럴 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날 이 무료로 하던 걸 유료로 한다고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팟빵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들도 무료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분들 거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뭐 제가 다시 좀 괜찮아지면 좀 뭐 다시 무료로 또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너무 좀 힘들다라기까지는 말하기 그렇지만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전 없는 일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땅을 계속 파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이 부족한 거죠. 누구 탓을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걸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1시간이 넘지 않는 에피소드는 100원으로 하고 1시간이 넘는 것은 200원.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 굳이 팟빵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중에는 유튜브 가서 그냥 영상 보면 되지. 그게 저한테는 사실 더 감사해요. 왜냐면 유튜브는 그래도 뭐 떼가는 것도 많지만 대신에 조회수가 나오는 만큼 금액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보시고 유튜브로 가서 그냥 유튜브 영상 볼게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 알려드리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7천 얼마인가 8천 얼마예요. 가입을 하시면 음성으로만 따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 안 주셔도 그러니까 그 100원 200원 안 주셔도 유튜브 그냥 거기 가입을 하신 다음에 다른 분들 것도 라디오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들으시고 뮤직도 공짜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네. 꼭 여기서 들으시면서 저한테 뭐 100원, 200원 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한 부분은 유튜브하고 이거 올라가는 사실 유튜브가 제일 메인이죠. 유튜브는 무료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팟빵은 진짜 제가 올리긴 계속 올리고 하겠지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관리하기가. 그냥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소통도 사실 팟빵은 저도 다른 팟빵 듣는 거 많거든요. 유료 결제하는 거 많고 나 유료 결제하는 거 나오나? 어디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에피소드 등록할 때 여기다가 뭐 썸네일 올리고 마지막에
유료 콘텐츠로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도 금액도 설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해봐서 좀 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시거나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선택해서 유튜브 봐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이따가 챔스하냐고 해요. 네. 지금 일단 이거 소리가 어느 정도 돌아와서 하고, 진짜리 없어님은 아까 218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야지모님도 쿠키 100개 감사하고요. 카카오님도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그다음 준이 침 좀 뱉는 준이는 누구였는데? 준이도 방송하신 분인가? 준이? 유튜브로 이상하냐고? 아니요? 내가 카카오니까 이 정도 봐주지. 이렇게 뉴스에도 뭐 100명, 200명 봐주지. 내가 유튜브 가면 누가 이렇게 봐줘? 한 5명 봐주나? 안 봐줘요.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죠, 제가 카카오에서. 네. 아니 중계가 문제가 아니라, 네. 뭘 하든 간에 내가 그냥 뻘소리를 해도 유튜브보다 카카오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들어주지. 혜택을 많이 받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완전 제가 초창기부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옛날 다음파 시절 꼽사리로 들어와서 축구 중계도 하고 예능도 방송하고 하면서 그냥 있는 거죠. 뭐. 그거 아니면 제가 여기서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다시 한번 팟빵분들에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 건데 그래도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섭섭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럼 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수익 한 달에 1,000원 벌면서 어떻게 여기를 그냥 계속 가겠어요. 근데 저도 팟빵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팟빵 걸 많이 들어요. 축구 관련된 뭐 한준이 소준이래 뭐 그쪽도 듣지, 축구 관련된 것도 듣고, 그다음에 요즘 팟빵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뭐 팟빵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연애 관련된 것도 많고 책에 관련된 것도 많고, 그래서 팟빵 이것저것 많으니까 또 제 방송 아니더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팟빵 홍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디 보자. 순위를 보면은 유명한 거 되게 많아요. 뭐 정치, 근데 저는 정치는 사실 휩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을 들어가 보면 뭐 송은이, 김숙도 있고요. 연예인분들 많아요. 그다음에 뭐 1위 사라졌습니다. SNS 대화에 담긴 심리. 근데 제가 SNS 안 하기 때문에 안 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뭐 황현희, 박성호, 김대범 연애. 이게 좀 약간 개편돼. 이거 뭐 어른들만의 놀이터 색톡쇼. 네. 어른들의 솔직, 근데 되게 야한 언제나 얘기. 초코마님 쿠키 100개 조던. 형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언제나 초코마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생일 축하해. 여기서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 또 연애도 글로 배우기도 하지만 귀로도 배울 수 있잖아요. 원나잇 스탠드 2 뭐 시즌 2도 있고, 성, 연애, 사랑 등에 관한 솔직하고 화끈한 이야기. 그래서 제목도 막 뭐랄까, 여기는 좀 돌려 얘기했네. 뭐 아무튼 맞습니다. 가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되게 많아요. 시사, 경제, 어학, 도서, 대중문화. 저는 이제 스포츠에 있는 거죠. 여기 축구에 관련된 것, 야구에 관련된 것. 사실은 저는 밖에서 뛰는 걸 좋아해서 뛰면 보는 걸 못하기 때문에 듣는 걸 많이 봐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는 제가 김강현을 좀 좋아하니까 야구도 좀 듣기도 하고, 농구는 절대 안 했습니다. 농구는 궁금하지도 않아. K리그 관련된 것도 좀 꽤 있고, 뭐 이제 각 구단별로, 요즘엔 구단별로 팬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단별 소식 같은 거. 나 몇 위야? 아까 70이라던데 여기 없네. 개떡 같네.
그래 내가 여기 주제를 모르긴 하는 거지 내가 봐도. 네, 그렇게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상위 떨어졌네. 이것도 나름 되게 잘 졌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축구 좋아도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거 얘기해줘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축구 좋기는 개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야죠 뭐. 네,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다른 거에서 열심히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에도 디드리드님이 계신데 제가 컴퓨터를 맞출 때 디드리드님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설정에 대해서 제가 투컴이 원래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투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투컴을 했는데 이게 송출용 컴은 좋은데 방송용 컴이 그지 같아가지고 투컴을 해도 의미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 바꾸려면 같이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투컴이 일단 투컴이 좀 나아지게 됐는데 송출용 컴퓨터는 능력이 좋아도 방송용이 버벅이니까 버벅인 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나중에 이거 바꾸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늦게 킨 거, 그 다음에 방송을 아침부터 못한 거는 그 청소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컴퓨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정말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청소만 하고 이거 뺀 대로 그대로 끼고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방송 킨 것 같은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소리가 안 나와서 아까 이제 예전 방식으로 했던 스크린 캡처 방식을 해봤는데 또 바로 이제 막 너무 화질이 안 좋다. 근데 거기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캡처보드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그거만 안 나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요. 네. 이 방송 끝나면 디드리드님이 아까 정말 몇 시간을 저한테 계속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했고요. 고맙고요. 제가 좀 잘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도 늦어가지고. 그래서 좀 청소하다가 제가 사고 쳐가지고 제 잘못이라 남 탓할 수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지. 사실 생일날이라 혼자 아까 케이크 사고 왔거든요. 그냥 오늘 방송 끝나면 그래서 케이크는 좀 잘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케이크랑 꽃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생일날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고치려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아직 그때는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방송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드니까 갑자기 내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우정사업본부님 쿠키 100개 조던. 눈물. 왜 눈물이야? 혼자라도 사 먹는 게 어디야? 그래도 좀 나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혼자 안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혼자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챙겨 드세요. 그게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다르다니까.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 사귈 때 여자친구가 항상 그랬어요. 혼자 산다고, 혼자 먹는다고, 그러니까 부실하게 먹는 거 말고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책상에다가 반찬 열어가지고 막 먹고 바로 가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쟁반에 담아서 자존감 있게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사람이 좀 약간 사는 데 있어서도 자기에 대해서 더 애정하게 되고. 그쵸? 그렇게 먹으면 궁상맞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한 끼 먹더라도 잘 좀 이렇게 본인이 제대로 차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 게 뭐 그때 걔가 덜 걱정하는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음식 사진 올라오면 약간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처럼 생각할까봐 좀 자존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그냥 현실을 계속 살아가면 버릇이 될까봐. 맞아요. 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디드리님이 또 치킨 먹으라고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무튼 그래도 뭐 엄청 뭐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정말 밥에 김치 먹어도 좀 쟁반에 좀 잘 해가지고 먹으면 좀 낫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데코까지는 아니고 그냥 쟁반에만 먹어. 그냥 막 그런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냥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기계식 키보드 쓰니까 비싸가지고 아까워서라도 막 커버 씌우고 막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멤브레인 그 키보드 싼 거 막 9,000원짜리 쓸 때는 그냥 막 저도 책상 앞에서 막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걔 만나기 전에 막 먹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앞에서 뭐 탄산을 먹으면 탄산 뭐 거품이 거기 안고 막 하다 보면은 결국에 거기서 버섯이 펴. 그런 키보드 그래서 빠기 치는 거야 내가 옛날 나부른 것 같아서. 나는 좀 나이 먹고 그렇게 말해줘서 늦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잔소리해주면 혹시라도 들을까봐. 좀 어렸을 때 자존감 가지면 좋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이제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마칠까요? 제가 오늘 자기 전에 케이크도 좀 한번 잘라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따가 5시에 리버풀 경기 중계되는데 좀 이것도 고쳐봐야 되고 해서 네. 그러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진짜 금액을 일리 없어님 쿠키 10개 조던.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럽소님 아까 2180개 아이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금액을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푹 쉬시고요. 새벽에 리버풀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파리하고 도르트문트도 오늘 경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보다 말아가지고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건 카카오 중계가 있으니까 네, 둘 다 카카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죠. 다들 푹 주무시고 네. 드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뭐 드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먹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딱 아침 7시 되니까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팟빵 분들에게는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경기할 때 뵙죠. 빠잇! 감사합니다, 여러분. 쉬세요. 네, 케이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네. 쪼빠, 디드리드님은 다시 한번 컴퓨터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차근차근 잘 해보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치킨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